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어제 틴더를 깔아봤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진의 온토크 어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소개팅 어플 이제는 꽤 나온 지 됐죠. 확실히 그런 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렇다면 데이팅 앱은 왜 사용하는 걸까요? 외롭긴 한데 뭐 하는 건 또 너무 귀찮아. 야, 이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게 생겼다. 일단 어떤 사람을 만나고는 싶은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뭐 예를 들자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, 나 소개팅 좀 구해줘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막 홍보를 한다거나. 외로운 게 막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은 아니고 약간 심심하고 약간 외로운 그 감정. 언니 오늘 만날까? 퇴근하고 술 한잔 할까? 야, 벌써 8시야. 만나면 2시간도 안 돼서 일어나야 돼. 다음에 보자. 요즘은 사람 좋아하고 대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운 시대 아닌가요?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. 이제 만나려면 굉장히 이유를 많이 만들어야 돼. 굉장히 막 엄청난 막 명분을 만들어야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갈증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 싶어요. 랜선 관계이기 때문에만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현실에서 그만큼의 수다를 떨 만한 관계들을 다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진짜 타고난 집순이고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이라서 사실 코로나 시대가 오고 좀 편해요. 나를 불러내는 사람이 없어. 소개팅? 너 되게 까다로운데? 몇 살인데? 운동 좋아한대? 직업은 뭔데? 종교는 뭐래? 아니야, 됐어. 그냥 안 받을래. 확고한 이상형의 기준이 있다. 이런 분들 소개팅 해주기 너무 어렵죠. 주위에서 취향이 굉장히 분명하고 너 이상형이 뭐야 하면 난 이래야 되고 이렇게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그런 분들을 내가 아는 지인들의 지인 중에서 찾자면 굉장히 이제 풀이 좁아지는 거예요. 또 뭐 그런 기준을 말을 하고 찾는 것도 좀 어려워서 그냥 일단 한번 만나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영 나랑 그런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소개팅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모조리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데이팅 앱에서 한번 이렇게 취향이나 뭐 관심사, 프로필 같은 것들을 필터링 한다고 할까요? 그렇게 하고 만났을 때 잘 될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데이팅 어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.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어제 틴더를 깔아봤거든요.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핑계 삼아서 깔아봤어요. 근데 진짜 여기 아까 말했던 심리가 뭔지 되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. 뭐 게임 UI 같이 좀 스와이프 하는 거나 그런 동작들도 재밌었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이가 넘쳐나요. 한 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소개팅을 한다 치면은 내가 내 사진 주고 저쪽에서 사진 받고 끝이잖아요. 그리고 그 사진 보고 사실 거절하기가 쉽나요? 이거는 내가 거절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담 없이 서로 이렇게 넘기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.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고 그래서 심심한 저녁에 좀 괜찮더라. 말씀하시는 심리가 공감이 된다. 사실은 데이팅 어플은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이 있죠. 내가 지금 멘탈이 괜찮은가? 이거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. 모든 연애가 그런데요. 모든 연애가 그렇습니다. 본인의 정신건강이 좀 온전한 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. 특히 데이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. 거절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이야기가 이렇게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되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이제 그냥 증발해버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하루아침에 차단당했어요. 나는 그래도 마음을 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죠. 데이팅 어플 특성상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별로 상관없어. 괜찮아. 그러면은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만약에
나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준비되지 않으신 겁니다. 두 번째 주의할 점. 실제로 만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충분하게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 가공으로 만들어진 프로필이고 이 사람이 고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상대방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얘기를 할 때 이런 쎄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합니다. 첫 번째,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회피한다. 그러면서 묘하게 비껴가면서 19금 쪽으로만 토크를 조금 이렇게 계속 몰아간다. 이런 것들 그렇게 좋지 않은 신호일 것 같고요.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만큼의 온도로 나와 알아가고 싶어서 이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. 좀 쎄한데? 얘 약간 의문스러운데? 이런 느낌 들면 그러면은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인사과 같은 경우는 주관이 굉장히 약간 망상 덩어리거든요. 만약에 내가 금사빠다. 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솔직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미리 공통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? 이게 이제 보통 채용 면접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.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그 대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공통 질문에 내가 A라고 물어봤는데 A에 대해서 대답하는가? 막 돌려 말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은가? 시원시원한가?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공통 질문이 있는데 특히 금사빠분들은 좀 대화를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약간 사람이 갈려지는 지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얘기를 막 주도권을 주고 얘가 말하는 대로 그냥 대화가 너무 즐거워 이렇게 그냥 핑퐁핑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만나기에 괜찮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거죠. 그 순간을. 금사빠분들 특히 공통 질문 추천드립니다. 여기를 채용한다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? 말이 좀 이상하다. 재밌어가지고. 만남을 주변인에게 알리세요. 실천하기 쉬운 건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. 중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로 끊어내기도 쉽고 함부로 대하기도 쉬워요. 만나기 전에 언제 어디서 만나서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랄까요?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그 만나는 장소와 시간도 되도록이면 첫 만남이니까 밝은 곳에서, 사람들 좀 많은 곳에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든요. 정말 모르는 사람,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만남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꼭 만드셔야 되고요. 우리가 위험한 확률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첫 만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 같다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데이팅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자만추라고 하죠. 자연스러운 만남에서보다는 조금 챙겨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고민되는 지점도 많아 보이는데요. 사실 이거는 데이팅 어플 통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관계에서나 주의하면 좋은 점들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1대1 소개팅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건강하고 현명한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?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상대방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어떤 형태의 연애든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연애 이야기로 만나요. 안녕!